대림 일주에 접어들면서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교구장들도 사목교서를 발표했는데 서울대 교구 정순택 대주교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계속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기치로 가난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아가 가난한 사제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프라도 사제회가 새 책임자를 선출했습니다. 프라도 사제로 살아가는 의미부터 앞으로의 목표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CPBC 창작 성가제가 지난 토요일 찬양사도 축제회장으로 꾸려졌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거북이 프로젝트 팀의 창작곡 함께 걷는 길에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첫 주를 맞아 전국 각 교구장 주교들이 내년 한 해 사목 방향을 담은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대 교구의 사목교서를 살펴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시노드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라며 시노드 교회를 향해 계속 걸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16차 시노드 회기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한 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앞으로 내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해야 할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사목교서를 통해 시노드 교회를 향해 계속 걸어가자고 초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16차 시노드 주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입니다. 정 대주교는 시노드 교회란 결국 선교하는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란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이라고 일깨웠습니다.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수만을 늘리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라고 역설했습니다.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에 대해 정순택 대주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필수적 전제이고 지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시노드의 어원적 뜻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정 대주교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나아가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며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이라고 일깨웠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애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특별히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와 관련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와 참여로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한 사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도 사제회 사제들인데요. 최근 프라도 사제회에 새 책임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대구대 교구 죽전본당 주임 류지연 마테우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프라도 사제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도 사제회는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프랑스 리옹의 복자였던 앙투안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1860년대에 창설하신 제속 사제회입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제속 사제회 프라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리옹 근처에 있던 라기오테르라는 곳에 댄스홀이었던 프라도를 구입하시고 거기를 가난한 이들의 복음의 터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퐁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한 사제들 양성을 또 힘쓰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1,300명의 프라도 사제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 프라도 사제회가 들어온 것은
1975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서울 교구였던 고 이용류 신부님께서 첫 서약을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 프라도 사제회가 진출했고요. 올해 2025년이 한국의 프라도 진출이 50주년을 맞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한 170여 분의 프라도 사제회 회원분들이 각 교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도 사제회의 유래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들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300여 명의 프라도 사제회 사제분들이 계시고 그중에 170여 명이 한국에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좀 빛을 비추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라도 사제회에선 대표 사제를 책임자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프라도 사제회 신부님께서 입회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들 프라도 사제회에서 가장 신부님들이 많이 이 프라도 카리스마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복음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이 프라도 사제회 신부님들이 매일 복음 연구를 통해서 각자가 알게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또 그 모범을 사목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라도 사제회 선배 사제들, 신부님들의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고 매력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품 연차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신부님들께서도 정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사목에 임하시고 또 사목 현장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참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신부님들 프라도 사제회가 전국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이 모여서 각자가 살아가는 사목의 그런 모습들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지역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참 좋아서 제가 프라도 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복음 연구의 매력에 빠져서 프라도 사제회에 입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류지연 신부님께서도 다른 사제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고 프라도 사제회에 입회하게 되었다. 끈끈한 네트워크도 함께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라도 사제회 회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궁금해지는데 회원 사제와 또 일반 사제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참 저희 프라도 사제회와 일반 사제회의 차이는 보통 우리 교구 신부님들도 모두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소약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프라도 제속사제회는 축성 생활회라고 합니다. 비타 콘사크라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수도회처럼 요기서약과 종신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 교구 신부님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2년간의 양성을 받고 요기서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팀 모임과 프라도 삶을 살다가 나중에 종신서약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일반 신부님과 교구 사제와 우리 프라도 사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저희들은 프라도 카리스마의 영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프라도 카리스마의 영성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 연구와 그리고 사도적 성찰 그리고 사목 수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프라도 카리스마의 영성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제들과 또 프라도 사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들이 요기서약과 종신서약을 할 때에 교구장님 앞에서 청빈서약은 아니지만 준청빈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성으로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일반 교구 신부님들과 우리 프라도 사제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성소를 받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물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 안에서 또 프라도 사제만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023년이 국내 첫 프라도 양성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과 대구, 광주, 의정부교구 소속 4명의 사제가 양성의 해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제들에게는 어떤 체험과 또 은총의 시간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자립프라도 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립프라도라는 것은 프라도가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양성과 서약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프라도를 말합니다. 이런 자립프라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부님들, 종신서약자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양성의 해를 하도록 국제본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양성의 해를 4명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양성의 해의 그 모습은 결국에는 프라도 사제회의 인적인 그 양성이고 또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을 받은 4분의 신부님들은 다시 교구로 돌아가서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다른 신부님들도 프라도 사제위에 들어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신부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프라도 사제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더 넓게 퍼져나가는 빛이 한국교회까지 함께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이 시작이 됐고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도 시작이 됐잖아요. 프라도 사제회의 내년도 방향과 또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프라도회가 이제 자립프라도 3기를 맡게 되는데 이 3기의 기간은 4년의 기간으로 진행을 되고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하나는 우리 프라도 카리스마 영성의 심화와 또 하나는 양성의 체계화 그리고 늘어나는 회원의 관리의 체계화 이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내년도 프라도 사제회의 목표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라도 사제회 새 책임자 대구대 교구 류지연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양 사도들의 축제 제22회 CPBC 창작 성가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거북이 프로젝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송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상! 제22회 CPBC 창작성가제 대상은 7번 거북이 프로젝트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곡은 함께 걷는 길. 주의를 마음에 담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자는 창작곡입니다. 팀 이름은 불안정한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이 느리지만 꿈을 갖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청년들이 하는 신앙활동이 취미생활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저희의 방식대로 말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거북이 프로젝트 팀은 실시간 문자 투표만으로 집계하는 인기상까지 수상해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곡을 향한 심사위원회 평가도 돋보였습니다. 가사에서 작은 빛이라도 괜찮아 이 말이 성당에 오지 않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용기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최우수상은 남녀 듀엣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준 토부가, 우수상은 한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보여준 봄날의 미소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으로 이뤄진 팀도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꽃 중창단 팀은 귀여운 안무와 함께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성가를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쟁을 뒤로하고 선배 찬양 사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두 번의 휴전 일정 합의로 전운이 잦아드는 듯했던 가자지구에 다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 인질을 서로 저울에 올리고 생명의 언어가 아닌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언어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끝나기 무섭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지역으로 지상군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팔레스타인인 7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자체로 끔찍하지만 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자국민 사망을 대하며 그게 인생이라는 코멘트를 남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전쟁의 잔혹함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총기 앞에 내던져지는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인생이라면 인생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